안녕하세요. 원스튜디오의 원지입니다. 유튜브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날인데요.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계속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는데 미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이 연필 깎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술 처음 시작할 때 이 연필 깎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새 연필을 사면 쉽게 망가지거나 연필 심이 좀 쓸 수 없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연필을 깎으라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상태의 연필을 깎는 게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아이가 처음 오면 제일 먼저 교육을 좀 해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연필 깎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연필 깎는 이 방법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첫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림을 한 30년 정도 그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신경 쓰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재료 손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소묘를 하거나 드로잉을 해도 이 연필을 어떤 종류를 쓰느냐, 또 어떻게 깎아서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려지는 결과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한 종류의 연필을 쓰시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의 연필을 써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연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필을 어떻게 깎아 쓰는지, 뭐 심을 길게 해서 깎았을 건지 아니면 좀 짧게 해서 깎아서 쓸 건지에 따라서도 그려질 때 느낌이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림에 따라서 재료 손질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심 자체가 안 상하게 이렇게 깎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심이 좀 온전한 상태로 좀 이렇게 깎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을 설명을 좀 드리면 재료는 칼하고 연필이겠죠. 근데 이 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칼날이 좀 무디거나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연필을 깎다가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연필이 생각보다 고가예요. 그래서 이 싸지 않기 때문에 한번 깎을 때 잘 깎아야 이 연필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 상태, 이 칼날은 안 깎이고 좀 무디게 됐다 하는 경우에는 칼날을 새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연필을 깎으실 때 이 칼날을 최대한 좀 어느 정도 길게 이렇게 빼서 깎으시는 게 편하세요. 이 연필을 깎을 때 이 칼날의 각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연필이 잘 깎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필이 쉽게 상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연필을 깎을 때 자기가 심을 어느 정도 길이로 깎을 건지를 대충 예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심을 좀 길게 깎아서 연필을 좀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연필의 중간 부분에서 조금 더 살짝 앞쪽에서 나무를 깎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필 심은 한 요 정도, 한 2cm, 3cm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연필이 쫙 누워지는 그 각도의 나무 결이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어느 정도 손톱으로 정하신 다음에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깎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칼을 쥐인 손으로 깎는 게 아니라 이 연필을 쥐인 손으로 깎는 게 요령이에요. 처음에 깎으실 때는 무리하게 칼날을 세우지 마시고 최대한 연필과 칼날을 이렇게 일자로 비슷하게 각도를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 칼날 끝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셔서요, 그대로 모서리에 있는 그 코팅된 나무만 이렇게 벗겨낸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모서리만 깎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려가면서 또 모서리에 나무를 깎아요. 이때 요령이 칼을 밀어서 깎는 게 아니고 손으로 연필을 잡고 있는 손에 엄지손가락으로 그대로 칼을 민다고 생각하시고 깎으시면 돼요.
연필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필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데 이 나무가 상태가 좀 좋은 연필이 있고요. 그냥 조금만 해도 나무가 갈라져서 척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최대한 칼날을 옆으로 눕혀서 일자 상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무 결이 조금 안 좋은 연필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연필을 깎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연필을 많이 깎아 보신 분들은, 그림 경력이 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안 깎고 그냥 바로 이렇게 깎으셔도 잘 깎으세요. 근데 그거는 많은 연필을 깎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거고요. 처음 깎으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학생들이 와서 연필을 깎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줘도 유심히 안 본 친구들은 연필을 한 타스를 샀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연필이 다 이렇게 몽당 연필이 돼 있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상태의 연필로 만들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 재료가 그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필은 예쁘게 잘 다듬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필을 쥐인 손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금씩 깎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날은 그냥 들고만 있는 거고요. 왼손에 이 연필 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맞추면서 조금씩 밀어가면서 깎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칼을 잘 다뤄야 되는 것처럼 이 재료 손질을 잘 하는 사람이 또 이 연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그림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연필 하나하나 깎는 것도 좀 세심하게 이렇게 깎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연필 깎을 때 그림 그리기 이전에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다든지 그림 그리면서의 계획을 좀 세워본다든지 하는 시간으로 쓰게끔 하거든요. 이렇게 깎다 보면 이 끝에 연필 심과 이 연필 나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최대한 나무 결에서 연필까지 그냥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각도를 살살 조금씩만 이렇게 차이를 줘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연필 심 길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한 2cm가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그 연필 심의 길이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나무 결부터 이 연필 심까지가 균일하게 가는 게 좋아요. 연필을 쓸 때 이 끝에 모서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옆면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연필을 종이에 댔을 때 그 옆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닿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각도를 신경을 쓰면서 연필을 깎거든요. 지금 연필이 되게 균일한 것 같지만 이쪽은 나무 결이 되게 좋고요. 이쪽은 연필이 잘 안 깎여요. 나무가 좀 결이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도 각도를 천천히 이렇게 맞춰가면서 깎으시면 별 문제 없이 연필을 예쁘게 깎을 수 있습니다. 대가서 칼날을 살살 이렇게 들어가면서 최대한 홈이 파이지 않게 깎아줍니다. 여기에 홈이 파이면 힘을 조금만 줬을 때도 이 연필 심이 금방 부러지거든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연필을 깎아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 굳이 손 안 대고 이렇게 깎아도 얼마든지 연필이 잘 깎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천천히 다듬어 가면서
차분하게 깎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나무의 길이와 이 연필 심의 길이가 나왔으면 일단 1차적으로 첫 번째 이제 연필이 깎인 거고요. 만약에 여러 자루의 연필을 깎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심을 다듬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길이나 이걸 계산해서 뭐 10자루면 10자루를 깎아 놓고 그 다음에 심을 또 반복해서 간다든지 하면 아마 습득하는 시간이 더 빨라지겠죠, 요령이. 그 다음에 이제 심이 중요한데요. 이 심을 깎을 때 그냥 바로 여기서 연필을 칼날로 이렇게 들이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이게 마음처럼 잘 안 깎입니다. 그리고 이 연필 심이 오돌토돌하게 깎였을 경우에 나중에 마찬가지로 쉽게 좀 부러지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자기가 좀 곱게 칠하려고 할 때 좀 곱게 안 칠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균일하게 부드럽게 깎으려면 이 끝에 부분 있잖아요. 이 끝에 부분을 먼저 모서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쳐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칼날이 연필심 끝에 가서 이렇게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심이 안 부러지게 쉽게 좀 깎을 수 있거든요. 먼저 끝에를 갈아서 어느 정도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칼을 조금씩 이렇게 밀어도 끝에 부분이 각도가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깎아놨기 때문에 이 칼이 걸리지 않고 심을 부드럽게 계속 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칼날이 연필을 만약에 이렇게 많이 서 있는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쉽게 부러지겠죠. 그래서 일자로 최대한 맞춘 상태에서 칼날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 연필을 잡은 왼손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왼손으로 깎게 됩니다. 쉽죠? 이렇게 했더니 연필이 어느 정도 이제 큰 각을 가져 완만하게 좀 예쁘게 깎이고 있죠.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마무리에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더 칼날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거의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아주 각을 살짝씩만 펴서 원하는 각도로 연필 심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이때 손에 힘을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고요. 꼭 연필 심을 뾰족하게 깎아서 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끝이 동그랗게 쓰는 방법도 있고 연필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게 결국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서 쓰는 이제 연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깎으신 다음에 나중에 쓰다 보면 이 끝이 알아서 동그래져요. 그래서 그 동그래진 연필을 그냥 깎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연필을 길게 잡고 칼도 마찬가지로 길게 잡으신 다음에 이 칼을 거의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거의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칼을 살살 잡고 끝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연필 심이 상하는 경우는 연필을 나무를 벗길 때 계획 없이 자기가 뭐 아무 데서나 나무를 벗긴다든지 아니면 칼날을 너무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칼을 잡은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이렇게 실른다든지 아니면 각도를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잡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연필이 좀 상하고요.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깎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옆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좀 더 다듬어주면 더 이쁘겠죠. 마찬가지 옆에 나무를 다듬을 때도 칼을 길게 잡고 그냥 튀어나온 데만 살살 민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깎여져 있게 되면 이제 누가 봐도 쓰기 좋은 연필이 된 거죠.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첫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연필의 이제 종류와 그거를 어떻게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지 그 요령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영상 하나에 오랜 시간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림을 지금까지 계속 그리면서 이런 정도 팁은 알고 그리면 그래도 조금 더 그림이 빨리 좀 이렇게 좋아지겠다 하는 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간중간 생각이 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앞으로 좀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원 스튜디오의 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